범행을 저지르는 거에서 죄책감 못 느낀 건 당연한 거고요. 인류 역사에 최초로 자기가 어디다 범행을 저질렀고 누굴 죽였고 이런 것들을 언론사에다 언론 플레이에 한 최초 사례고요. 오죽 답답하면 실제로 머리를 뜯어본 최초의 연쇄살인범 사례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은 뭐 영 교수님 나왔으니까 뭐 다 네. 아실 거고. 네. 아 근데 이제 오늘 사건은 내가 좀 아는 사건이야. 아시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거 다행이네. 박사 논문 쓸 때도 인용도 했던 그런 네. 사건입니다. 이 연쇄범죄 관련돼서 내가 박사 논문 썼잖아요. 네, 그러시죠. 그때 좀 예시로 들었던 이제 이 살인마가 이 뒤셀도르프의 뱀파이어라고 불리는 예, 그걸로 유명하죠. 페터 큐르텐. 네. 페터 큐르텐이 유명한 그 독일의 연살인마입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저 연 박사님이 또 이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와서 오늘 저 재밌게 아는 사건이라도 좀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네. 그러니까 영어로는 피터죠, 피터. 피터. 네, 페터가 피터. 피터 크루텐 이거고 독일식 발음으로는 페터 큐르텐. 퀴르텐 이렇게 해서 독일식 발음이 퀴르텐으로 하겠습니다. 큐르텐. 네, 퀴르텐이고 영어로는 크루텐 이렇게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페터 큐르텐으로 네, 그래서- 큐르텐으로 쉽게 네, 부릅시다. 퀴르텐이 이제 성이니까 퀴르텐으로 하겠습니다. 그 뒤셀도르프 지역에서 연쇄살인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요. 그래서 독일 뒤셀도르프의 뱀파이어. 뱀파이어. 근데 교수님 뱀파이어는 왜 뱀파이어일까요? 피를 피 먹었어요. 흡혈했어요. 피를 그래서- 마시고 그래서. 네, 사람이 이렇게 목을 가위를 주로 썼어요. 아, 이 새끼. 그거 가지고 이제 피가 나오면 그걸 빨아먹었대요. 그냥 그러니까 뱀파이어죠. 네, 드라큘라. 예, 드라큘라죠. 그래서 일단 페터 퀴르텐은 1983년 5월 26일 날 태어나갔고요. 30일 날 7월 2일 날 사형을 당해요. 이거는 뭐 공식 기록 나와 있으니까. 그때는 뭐 그 31년 되니까 그때는 뭐 공식적으로 사형 집행할 때잖아요. 네, 집행할 때니까. 유럽 국가도 다 아마 기요틴이 거려? 네. 그래서 그죠? 예, 기요틴으로 했어요. 네, 단두대. 그래서 그 살인의 잔혹성으로 인해서 그 당시 유럽을 완전히 덜덜덜 떨게 했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교수님 그 독일 사회학자들은 이때 바이마르 공화국 때거든요. 네, 바이마르고. 네, 바이마르 공화국 때인데 이때 이제 그 히틀러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로 페터 큐르텐 사건을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왜 사회에 영향을 그러냐면 미쳤다. 무정부주의까지 갔거든. 얘 하나 때문에. 개판 오문전했으니까. 예, 쾰른주부터 해갖고 그 근처에 뭐 한 5개 주는 거의 초토화했대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낮아요. 낮에 안 움직이겠지. 네. 동네가 그냥 이동이 없으니까 죽은 도시지 뭐야. 그러니까 거의 뭐 코로나 때 우리 셧다운하는 건 잽도 안 맞아요. 되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지역 자체가 멈춘 거지. 예 저녁에 뭐 술 먹는 밤방사를 먹고 아예 멈춘 거지. 예. 안 죽으려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청원이 들어왔대요 정부에. 도대체 그냥 경찰 뭐하냐 공무원들 뭐하냐 그래가지고요. 이게 센 깊게 하면 이때 또 독일에서 이게 범죄 많았대요. 그래갖고 이런 걸 한 방에 처단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집권해야 된다. 이런 이 확산이 됐대요. 거기에 이제 히틀러가 이제 딱 꽂혀가지고 이제 나온 거지. 이용했다고 볼 수 있네. 예, 그래서 그 일단 배경으로서 쓰이는 게 이 큐르텐 사건입니다. 특히 이제 뱀파이어라고 이제 명칭이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건 이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에이.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주로 쓰는 게 이제 그 가위를 썼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록에 보면 칼도 썼다, 뭐 나이프도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위 있잖아요. 가위를 이렇게 반 잘라갖고 단면 옛날 가위가 되게 튼튼했다고 그러네요. 저 옛날에 잠자리 가위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가위로만 주로 이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가위의 연쇄살인범 이렇게 또 불려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고요. 성장 과정부터 볼게요, 교수님. 사진은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하나 또 이 사진 보면서 잠깐 설명드릴 게 되게 좀 중년의 중년에 그냥 남성이 말쑥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퀴르텐이 그 경찰에 검거됐을 때 주변 이제 주민들이 얘기한 게 거의 얘에 대한 이미지예요. 초온순하고 교양 있어 보이고 점잖은 그렇지. 아저씨가 이게 뒤셀도르프의 뱀파이어였냐 그래갖고 난리가 났는데 당시에 이제 퀴르텐이 이 사진을 왜 처음에 넣냐면 이렇게 그 깔끔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수트는 아니지만 주름 하나 없는 정장 수트에다가 심지어는 교수님 저기 그 구두 닦는 거 있잖아요. 천을 항상 들고 다녔대요. 손수건 닦으려고? 기본이고. 예. 그래서 손수건에도 자기 이니셜을 박아놓고요. 쉽게 얘기하면 패셔니스타라고 보시면 돼요, 독일에. 그러니까 이런 말쑥한 사람이
갑자기 애들 뭐 목을 자르고 막 그 저기 막 강간하고 막 이런. 말 그대로 양복을 입은 뱀이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 가지고 자기 그때까지 경찰도 전혀 몰랐대요. 얘가 뭐 저기 그 표정이나 이게 안 올랐기 때문에 그런 범인입니다. 성장 과정 보시면 성장 과정이 되게 좀 복잡한데 이게 뭐 범행은 대부분 연쇄살인이 똑같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집중해서 좀 봤습니다. 1884년 5월 26일 날 독일의 쾰른 근교에 있는 그 뮬하임이라는 공업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뮬하임을 교수님 보통 일반적으로 독일어는 뭐라 하냐면 뮬하임 암 라인 이렇게 많이 불러요. 암이 이제 우린 영어로 애시거든요. 애, 전치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라인강 옆에 있는 뮬하임 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뮬하임 시가 공업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렇겠지. 그 이주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기록을 찾으니까 12남매랍니다. 그러니까 일부 기록에서 10명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새벽에 또 찾아보니까 12명이 맞더라고요. 징그럽게도 많이 났다. 그러니까 매해 안 거예요, 그냥. 매년 났구만. 매년. 예. 그 중에 12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대요. 셋째로 태어났고 그러면 잘 살지는 못했겠다. 당연하죠, 뭘. 꼬물꼬물한데. 예. 근데 교수님 저기 그 소뚜껑 삼겹살 드셔보셨죠? 그럼. 소뚜껑 만드는 거 보셨어요, 주물? 그거 저기 TV에도 나오잖아요. 소뚜껑 주물할 때 모래로 이렇게 아 옆에 모래로 이렇게 그죠? 하는 거 싸가지고. 예. 응. 아버지가 그 기술자였어요. 아. 그래서 이걸 독일어로 아인 산트포머 그래갖고 산트가 샌드거든요. 똑같아요 단어가. 포머는 만들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산트포머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물 있잖아요. 틀 만드는 거. 모래 주물. 네, 틀 전문가. 기술자. 네, 기술자예요. 응. 그래서 모래주조 기술자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용어로. 그래서 아인 산트포머라고 그러는데 이 산트포머가 이 사람 실제 직업이었어요. 직업이었고. 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뭐 돈 많이 못 벌었겠죠. 주물 기술자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게 되게 고대돼요. 뜨거운 그 샘물 버야 되고. 그럼. 그거 부셨다 했다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래요. 우리나라도 주물 공장 사람 구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덥고 뜨겁고. 예. 맨날 술 처먹고 다니는 거야.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갖고 맨날 취한 상태였는데 그 이제 12자녀를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폭행하고 이지랄을 했대요. 술만 먹으면. 거기다가 여기 이제 제가 안 나왔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부인을 아이들 앞에서 성폭행을 해요. 미친 새끼 아니에요? 예. 또라이예요. 이거 기록이 다수에 나와요. 그래갖고 부인을 그냥 이게 그러니까 12명을 낳은 이유가 뭐냐면 피임도 안 했고 그러니까 부인이 원하지 않는데 그냥 생리 때도 막 들이댔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애들이 다 봤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나중에 아빠 죽고 나서 엄마랑 그러니까 아버지랑 이혼하고 엄마가 딴 데 가면서 이 12아이들 성장한 아이들이 다 따로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형제도 없는 거야. 이게 완전 정글이야 그냥 집 자체가. 그랬고요. 두 번째 첫째 딸부터 해갖고요 다섯째까지 이제 세 딸이 있었는데 얘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거야 이 개새끼가. 욕 좀 할게요. 아버지도 개새끼. 그걸 형제가 다 알았대요. 그래갖고 이 딸들 있잖아요. 딸들이 자부자 16, 7살만 되면 남자 만나고 다 나가버려요. 결혼해가지고. 근데 쓰레기하고 못 살겠으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 애비가 또라이. 아니지, 애비가. 네, 예. 거기다 또 이제 그 키르텐이 이제 셋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장난벌 좀 내니까 일도 많이 시키고 맨날 두드려 팼대요. 많이 맞았겠지. 그러니까 뭐 이제 멀쩡했겠냐고. 그러다가 이제 5살 때 있잖아요. 키르텐이 이제 자기가 이제 경찰에서 이게 교수님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 연쇄살인으로 이때 어마어마한 방대한 내용의 자료를 줘요 얘가. 뭐냐면 굳이 경찰이 안 물어보는데도 지가 다 뿌는 거야. 그러니까 말 허세 부리는 게 아니고 되게 있는 그대로. 참 침착하대요. 그래갖고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요 수사관님 5살 때 제가 연쇄살인범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웃집에 그 들개 있잖아요. 이 당시 들개가요. 엄청 많아서 그 사냥하고 그랬죠. 교수님 아시죠? 예. 유럽에 이게 좀 유해조소였다며요. 들깨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였었잖아. 그러니까 뭐 양도 물어갖고 막 애기도 물어갔대요. 그래 들깨 사냥들 하는 거 저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이게 제가 뒤져봤더니 이게 일이었더만요. 이게 네. 이게 유럽에서요. 그래갖고 이 아저씨가 맨날 이제 그 사냥개 끌고 가갖고요 들개를 막 총으로 쏴 죽이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따라갔대 아저씨가 키르테나 아저씨 개 잡으러 갔는데 갈래 그랬더니 내가 따라간 거라. 갔는데 거기서 사격을 하니까 이제 개 두 마리가 이제 피탄 총알에 맞아고 쓰러졌나 봐요. 그랬더니 이놈 새끼들은 잔인하게 죽여야 돼 그러더니 퀘르텐을 데리고요 물에다 갖다 던져버렸대요. 그러니까 수장시켜버렸고. 예, 총알에 맞은 개가 살라고 허우적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헤엄은 못 쳤겠죠. 총에 맞았으니까. 이게 꼬르륵 하고 들어가는 거 보면서 난 쾌락을 느꼈다. 이게 첫 번째 살인에 대한 감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7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교수님 아시죠? 시작됐네. 네. 그래서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뉴질랜드 유명한 그 저기 범죄 의학자가 빅3 얘기했잖아요. 연쇄살인 가려면 소동물 죽이고 해부하고. 예, 그다음에 야뇨증 있고요. 야뇨증. 예, 이런 건데 요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가지고 주변의 작은 동물들이요 잔인하게 살해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걸 분해하거나 그러니까. 뜯거나 아니면 뭐 널어놓거나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칼을 사용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살 넘어가서 8세 때 넘어가면서 이제 어머니가 계속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 퀘르텐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라고 이 속된 말로 난 저 새끼 밑에서 못 살겠다 그래갖고 집을 나가요. 네, 집을 나갔는데 나가면서 얘가 이제 뭐 바깥 먹고 살아? 그러니까 얘가 바깥 세상에 나가서 뭐 먹고 살 건 생각 안 하고 8살짜리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살기 쉬운 거라. 교수님 말대로. 오히려. 예. 3주 동안 가출했대요. 가출했는데 8살짜리가. 네, 예. 했는데 도심에서 있잖아요. 노숙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 뮬하임 씨 있잖아요. 도심에서 노숙을 하면서 절도를 계속 저질렀대요. 그때 먹고 살 만한 거예요, 지가. 예. 왜 그러냐? 교수님 아시겠지만 1900 그 연대 초반 있잖아요. 이때부터가 독일이 이제 제국화가 되면서 공업이 어마무시하게 발전하고. 그러니까 훔칠 게 많은 거야 이제 사람들이 뭐 돈도 많고 이러니까. 부흥기구만 그러니까. 예, 독일 부흥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계속 도둑질을 했는데 이게 도둑질 자꾸 하니까 이제 포착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잡혔겠지. 네, 경찰에 잡혔죠. 잡혀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데려가라고 해서 다 복귀가 됩니다. 8살이니까 당연히 부모한테 보내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이때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12명의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보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이 새끼하고 못 살겠다는 못해. 아니, 그건 생각도 못 했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일단은 엄마 마음 있잖아요. 이것들 빨리 독립을 좀 시켜야지. 두 많이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 어머니도 나중에 거의 이제 8번째, 9번째가 독립 있잖아요. 하고 나서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멋있는 어머니 같아요. 그래도 저 쓰레기 같은 놈이 돈 벌어오는데 근데 애들은 다 독립시키고 내가 이혼해야지. 그래서 이혼을 나중에 하셔요. 이렇게 됐고요. 그러고 이제 왔는데 오자마자 이제 그 퀴르텐이 사는 지역 경찰하고요. 아동보호기관에서 찾아와요 집에. 찾아와서 얘가 보니까 절도를 수십 건 저지른 것 같은데 이거 교정을 안 하면 얘 큰일 납니다 지금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가 임시보호를 좀 해갖고 이 절도벽하고 방황벽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를 해줄 테니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법원에서 그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 그러니까 보호 처분이 있었나 봐요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얘가 지금 나는 또 엄마 역할 제대로 못해서 미안한데 아버지가 원인이다. 근데 얘가 지금 거기 가서 나쁜 애들하고 또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렇지 오히려 더 버린다. 어머니 입장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죽기 살기로 반대를 했대요. 퀴르텐 못 보낸다고. 그래서 안 갔어. 예, 원래는 이제 소년 보호기관에 갔어야 됐는데 어머니의 노력으로 이제 안 가게 됩니다. 이게 잘 된 게 아니지 그렇게. 교수님 그렇게 보시죠. 네, 교수님 저 똑같아요. 그러다 이제 9살이 됩니다. 9살이 되면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살인을 한 거예요. 공식적인 살인은 아닌데 첫 번째 살인 맞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퀴르텐하고 동갑내기 친구 2명 셋이요. 그 라인강 옆이라고 그랬잖아요. 라인강 강둑에 놀러 간 거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셋이 놀러 갔는데 퀴르텐만 돌아온 거야. 애들 둘은 물에 없어지고. 빠졌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애들 친구 엄마들이 왔을 거 아니야 와갖고 퀴르텐아 걔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참 아까 물에 빠졌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래갖고 왜 우리한테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제가 깜빡했어요 이러는 거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갖고요 그 가족들이 막 간 거예요 강둑에. 갔더니 애들이 다 둥둥 떠서 이미 익사체가 돼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당시 있잖아요 이 죽은 아이 2명 있잖아요 부모가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갖고 경찰이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조그만 소형 있잖아요 뗏목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셋이 타고 간 건 맞대요. 물놀이 간다고 갔는데 거기서 애 둘이 빠진 거라. 빠지고 나서 퀴르텐만 그 뗏목을 밀고 나온 거예요. 이 새끼 밀었어. 그래서 그렇게 보시죠. 이 새끼 밀은 거야 이거. 예, 그래서 개 2마리 빠뜨려 갖고 허부적거리는 거 쾌감 느꼈던 놈 아니야. 예.
교수님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언론사 있잖아요. 저널리스트들이 이게 지금 90년 지난 사건이잖아요. 근데도 100년 정도 지난 사건인데 이걸 역추적한 작가들하고 라이터들하고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물어물어 찾아봤더니 내용 결과 교수님과 똑같아요. 이게 뗏목에 가자고 애 둘을 태우고 가서 밀어넣고 물에 빠지는 거 쳐다보고 왔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압도적 견해라는 그럴 얘기입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두 명이 처벌은 안 받았는데 당시에 이 지역 경찰도 얘가 밀어넣었다고는 봤대요. 봤는데 보험 뭐 하냐고 증거가 없는데 죽은 애 말이 없고. 뭐 9살인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묻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11살이 되던 1894년이네요. 우리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네. 아 그래요? 제가 국산 약해서. 아 이게 동학혁명 때요. 이때 이제 키르텐 가족이요. 아까 얘기한 그 뮬하임시 있잖아요. 여기가 아무리 공업도시라도 작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디셀도르프. 야 이거 애들 크니까 애들 숫자 많으니까 큰 데로 가자 그래갖고 이 디셀도르프로 넘어가요. 맞아요. 넘어가서 거기 이제 1897년도까지요. 게레스하임이라는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졸업은 해요. 네, 근데 중학교까지 못 갑니다. 왜? 집이 어려워서. 이때 이제 아버지가 키르텐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그래도 장남인데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니? 뭔 중학교냐. 내 공부 취미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일하던 있잖아요. 주물 공장으로 갔구나. 예, 그래서 산트포머로 다 얘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너도 아빠 같이 이게 기술이 있으니까 모래로 주물 틀 만들어 갖고 이건 먹고 사는 건데 그래갖고 견습생으로 밀어넣어 버려요. 근데 견습생으로 갔는데 이때 교수님 아시겠지만 이 견습생이요 참혹했답니다 이게. 예. 학대. 네. 그래서 견습생 월급도 거의 안 주고요. 두드러 패고요. 애들이잖아요, 다. 그래. 10대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적 학대까지 있었대요. 근데 키르텐이 이걸 다 바꾸서 견습생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거 알고도 밀어놓고. 나쁜 놈이에요. 계속 나쁜 놈이에요. 그러다가 1897년도에 키르텐의 아버지가요. 첫째 딸 장녀가 첫째 아이가 장녀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는 거야. 계속 아버지가 계속 강간을 하니까. 그 약이 올라가지고 신고를 해버려요. 왜? 이렇게 안 하면 아빠한테 못 벗어날 것 같아갖고 얘가 신고를 해버려요.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교도소 가라. 그래갖고 신고를 해버린 거야, 딸이. 그래갖고 경찰에 체포돼갖고요. 그래도 이때 그러니까 강간에 대한 처벌이 약했는데 비속은 되게 세게 했대요. 좀비속은. 그래갖고 너 씨 자녀 성폭행했으니까 징역 1년 3월 이게 두드려 맞고요. 교도소로 아버지가 수감이 돼요. 참 싸게 맥혔다. 예. 같은 이 시기에는 뭐 예. 그런 것. 그래서 같은 해 키르텐이요. 히르시부르크 근처에 있는 헛간에서요. 이때 이제 아빠가 이제 빠지면서 공격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그래? 아빠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럼 방어가 급급했지.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맞기급급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휙 하고 교도소 가버리니까 지가 왕이 됐거든. 장남이라. 공격 성향이 나타나. 그렇죠. 맞아요. 교수님.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이제 가축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청설모, 토끼, 조그만한 것들 소동물. 예. 그래갖고 아예 대놓고 이제 남의 집 헛간에 들어가고 돼지를요 배를 갈라갖고 잔인하게 죽여요. 이 새끼. 그리고 나서 그날 있잖아요. 돼지 죽이고 이게요. 제가 볼 때는 돼지 죽인 건 먼저 실험한 다음에 사람한테 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에요. 그 근처에 있는 소녀 하나를 납치해요. 납치해가지고 얘를 이제 크라펜베르크라는 지역에 숲이 있는데 일로 끌고 가갖고 목을 졸라 살해해요. 강간까지는 아니고요. 시작이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도 이제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얘가 지금 아까 교수님 주물 공장에서 거기서 일했잖아. 쇠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견습생으로. 거기서 이제 100마르크를요. 그 월급을 주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그 봉투를 훔쳐가지고 도망가요. 100마르크 큰 돈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코블렌츠로 도주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성매매 여성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내가 100마르크가 있는데 나 또 용돈 주고 나랑 좀 며칠 놀러 다닐래 그러면서 얘랑 또 놀러 다녀요. 가지가지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자애하고 이제 라인강 근처에 아름다운 데를 몇 군데 여행을 한 다음에 집으로 복귀했을 거 아니에요. 디셀브로 돌아왔는데 바로 잡혀가고 있죠. 돌아오니까 이제 회사에서 야 100마르크 훔쳐갔는데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키르텐이 출근 안 하던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이 있잖아요. 1899년 6월 6일 날이네요. 회사돈 100마르크를 절도한 혐의로 체포해요. 체포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넘기는데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개월이라고 했네. 네, 2개월입니다. 2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2개월이 징역이야. 1899년 8월에 바로 석방됩니다. 2달 살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달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상태에서 이제 당시 16세였는데 직장을 잃었잖아요. 끝났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이제 도제식 시스템이 독일이 세갖고요.
도제 때 뭐 사고를 치면요 동네 소문 다 돈대네요 이게. 그래가지고 취업이 안 돼. 이제 어디 주물 기술은 있는데 안 되는 거라. 그래갖고 야 이거 나 어떡하지? 나 취직도 안 되고 이거 갈 데도 없는데 왜 엄마 있는 집에 들어가기 싫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기의 기록상으로는 그 키르텐보다 나이가 최소 2배가 많았다고 그러니까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보여요. 16살 때는 예, 30대 중반 이상 되는 여성을 하나 만나요. 가지가지네. 걔 만나갖고요. 이 여성이 뭐라냐? 너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라 그래갖고 들어갔는데 이게 골 때린 게 뭐냐면 그 여성하고 동거를 애인이에요. 동거를 했는데 같이 사는 딸이 하나 있어. 그 여성이 이혼녀인데 그 딸하고 키르텐하고 동갑이야. 그 여성은 어린애 하나 기르는 거네. 예.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동거를 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여자분이 메조키스트였대요. 아예 기록에 나와요. 이것도 때리고 맞고 해. 예. 근데 이제 퀴르텐한테 여기서 중요한 게 퀴르텐이 이제 연쇄살인된 결정적인 이유 이걸로 봐요. 왜? 이 여성이요. 집에 아파트에 이제 퀴르텐이 일하고 오잖아요. 오면은 5만 가지 도구를 다 준비를 해놨대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나 묶어줘. 오늘은 채찍으로 때려줘. 오늘은 수갑으로 해줘. 오늘 목을 졸라야 돼. 이래가지고요. 얘를요. 완전 교육을 시켜버렸대요. 과학적 그 성관계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여성이 뭐라 그러죠? 그 쾌락을 확대하려고 비명이나 신음소리를 많이 내다 보니까 그때 방음이 안 되잖아요. 아파트라. 그럼 유럽 쪽은 방음 거의 안 돼. 된다며요, 교수님. 가보자 단열이 제대로 안 됐어. 그거 다 들려. 옆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제 뭐 하는데 막 채찍 소리 나고 막 비명 소리 지르고 난리 나니 이거지. 아이고야. 그래갖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요. 거기서 더 큰 문제. 이 동거녀가 공격적 성애를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퀴르텐이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날이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안 된 거예요, 맞아요, 교수님. 그래갖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나 도저히 너 감당 안 된다 그랬더니 지랄, 네가 나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갖고요. 이때 스토킹, 쫓겨났어? 네, 쫓겨나요. 이때 사진이 교수님 여기 있는 요 사진이에요. 이거 힘들게 보였는데 흐릿하지만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갈 데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이제 창문 타고 들어가요. 또 기어 들어가 여자 집에 아파트에 들어가지고 집 열쇠를 빼앗은 다음에요. 그 30대 중반에 동거녀한테 너 나랑 같이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한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성이 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와갖고요. 1900년입니다. 정확하게 1월 2일 날 법원에 약식으로 12월 동안 구류형을 선고받습니다. 복잡하죠? 12일? 네, 구류요. 12일 동안 구류 살고 나오자마자 또 동거녀 집에 또 침입해요. 그래갖고 다시 살자 그랬더니 또 신고해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1902월 16일 날이요. 체포돼갖고 다시 7일간의 구류형을 살고 또 이제 나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나온 다음에 얘가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엄마 집은 안 가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기, 강도, 절도 이걸 5만 가지를 저지르면서 생계형 범죄라도 돌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1900년 10월까지요. 단기징역형 한 달 정도 되는 징역형을 3번이나 적발돼 갖고 이때 3일 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교수님 바이마르 공화국 때라는 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이 법에서 교수님 아시잖아요. 법학자시니까 가장 그 민주적인 법이고 바이마르 법. 예, 그러니까 표준형 법이잖아요. 지금도 바이마르 법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소년법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잘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상습적인 범죄자는 맞지만 단기로 가야 된다 그러고 단기형을 받습니다. 그 나오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혼한 거라. 이때 아버지가. 아버지랑. 예, 7째 8때 이제 독립하고 나니까 그래서 어머니 집에 가서 임시로 지냈는데 이때도 역시 막 절도를 마구잡이로 저지릅니다. 이걸로 인해 체포돼갖고 이제 이때부터 나이가 이제 17세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법원에서 너 이제 애 아니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네. 연 단위로 때리는구나. 네,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요. 데렌도르프의 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한 다음에 1903년 1월에 출소합니다. 그리고 1903년 봄에요. 이때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생인 엘리자베스 브레너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동기가 있었는데 얘를 찾아가갖고 너 나랑 사귀자. 내가 너 저기 남편 해줄게 막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엘리자베스가 야 미친놈아 나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왜 지랄하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아파트를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엘리자베스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네, 그래 돌 던져서 유리창 깨고요. 화염병도 던지고요. 심지어는 이제 도끼 있잖아요. 도끼 들고 가서 저기 나무 문을 다 파손했대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해갖고요. 얘가 어떻게까지 했냐면 권총까지 어디서 구해갖고요. 사람 안 맞을 정도로 공포 위협 사격이 있죠. 이걸만 계속 했대요. 새끼 이거 엄청 큰 죄를 저지른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안 돼갖고 이제 그 엘리자베스 있잖아요. 뒤 동창. 신고했겠지. 예, 아버지가 신고한 거라 이 새끼 안 되겠다고.
그래갖고 엘리자베트의 집에 대한 그리고 가족에 대한 공격 행위로 기소가 돼갖고요. 1년 3주 여긴 주 단위도 주나 봐요. 형을 선고받고 또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만기 출소 1년 3주 살고 나와가지고요. 이때 또 범죄를 계속 저질러요. 그러다가 1904년 가을로 가는데 이때 이제 뒤셀도르프에 있잖아요. 여러 개 헛간에서 큰 불이 납니다. 전형적이네 이거. 교수님 보시기로 그렇죠. 전형적이야. 그래갖고 이제 소방관들이 막 출동해가지고 막 불을 꺼대는데 문제는 이게 끄는 과정에서 되게 좀 착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이렇게 불을 쳐다보고 있었대요. 소방관 희열을 느끼고 진술로는.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쟤 누구야 했는데 이제 걔가 그러더래요. 어떤 이상한 사람 아저씨가 술 먹고 와갖고요. 허위 진술까지 해준 거야. 소방관하고 경찰들한테. 그 아저씨가 불 짓는 것 같아요. 그 수사 혼선을 줬고요. 얘가 이제 그때부터 막 방황이 돼갖고요. 여기저기 막 불을 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디셀도르프 경찰이 비상에 걸렸답니다. 왜 그러냐면 마구 나니까 이게 이제 하루에 두세 건씩 계속 방황하거든. 미쳐요 그거 연쇄 방화나면. 예. 그래갖고 경찰이 나중에 이제 확인한 바로는 퀴르텐을 이제 잡았어요. 방화로 연쇄 방화로 잡았는데 24건이 최소한 인정이 됐고요. 경찰에서 추정하기로는 100건 이상의 연쇄 방화를 얘가 저지른 걸로 추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화 사건으로 체포가 됐는데 다행인 건 뭐냐면 방화를 했지만 사람이 죽은 건 없었대요. 그리고 얘가 또 그나마 다행인 게 헛간 있죠. 그러니까 재물적 가치가 좀 약한 거 있잖아요. 이런 점만 자꾸 했는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군사 경찰이 옵니다. 우리로 말하는 옛날 말하는 헌병이요. 군사 경찰이 디셀도르프 경찰청에 와서 죄송하지만 저기 경찰 아저씨 퀴르텐은 우리한테 넘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군인이 됐나?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경찰이 왜요 그랬더니 얘 징집영장 나와가지고요. 일단 얘는 지금 군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벌 나중에 하시더라도 아니면 군사 경찰에 넘겨줘봐야 사건을 이래가지고 군대 이제 끌고 가요. 그래갖고 이제 유치장에 있다가 바로 육군으로 끌려갑니다. 그래갖고 독일 육군 제98 보병연대 배속이 됐어요. 이게 1904년 늦가을입니다. 이러고 가자마자 얘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갔는데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죠. 이 민간에서 벌어진 사건이요. 군인 신분으로 바뀌면서 군사경찰로 넘어갔잖아요. 얘가 거기 가서 이제 입대를 해보니 뭐라냐. 넌 좋댔어 이러는 거라. 왜요 그랬더니 너 처벌 되게 세.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야. 이게 만약에 관할 일로 넘어오면 넌 처벌이 몇 배야. 이렇게 된 거라. 이거 날리고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가. 탈영을 해버려요 바로. 그럴 때부터 도망자 시대로 전락합니다. 스팍스팍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군사경찰하고요. 경찰에 추적을 시작을 한 거예요. 퀴르텐을. 이게 도망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904년 12월 31일이요. 한 2달 도망 다녔나 봐요. 전격적으로 체포돼 갖고요. 기소가 되는데 군무이탈죄 절도 34건, 절도미수 12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7년을 선고받습니다. 세겠죠. 왜? 군인 신분에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맞았네. 특히 교수님 뒤에 있는 절도 30사건하고 절도미수 12건은요. 얘가 이제 탈영범 신분에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질른 범행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군인 신분으로 이제 범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징역이 되게 세게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민스터에 있는 교도소에서 징역을 7년을 살고요. 예, 나오게 되는데 나오자마자 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어머니가 지금 디셀도르프에 살고 계셨거든요. 글로 찾아가요. 그래서 자가금방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절도를 계속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식당 종업원이 한 여성을 만나요. 만나서 동거에 들어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막 채찍으로 때리고 묻고 막 깨물고 하니까 이제 변태성형자가 돼 있으니까 헤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한 식당에서 이제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치근덕대다가 여기서 이제 그 당신 왜 저기 웨이트리스를 건드려 이래갖고요. 한 거기 남자 고객하고요. 그 식당 있는 건물에 경비원이 제지를 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품에 있던 권총을 꺼내고 난사한 거라. 다행히 맞진 않았대요. 그래서 경찰 또 출동했겠죠. 그래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또 교도소에 또 들어갑니다. 아주 그냥 풀빵구리 마냥 들어가네. 예, 예. 그리고 이제 1913년이 되는데 5월 18일 날 당시 30세가 돼요. 퀴르텐이요. 돈을 벌기 위한 가정집에 침입을 하다가 16살 소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16살 잔혹하게 성폭행한 후에 도주를 합니다. 근데 퀴르텐인 건 나중에 몰랐대요. 이 당시 지문감식 기법도 있었는데 지문을 안 남겨갖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날입니다. 13년 5월 25일 날 공식적으로 첫 번째 살인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 그 여자 아이의 사진 이거 있어요. 애기. 예쁘게 생겼는데 크리스틴 클라이르는 9살짜리 여자예요. 근데 밀하임 지역의
그 다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1층에서는 엄마 아빠가 식당을 하고요. 2층이 가정집이었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1층에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사이에 2층 가정집에 침입을 한 거예요. 낮 시간에. 얘 혼자 있을 때. 근데 애기. 이 9살짜리 크리스틴 클라인이 있었던 거예요. 에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클라인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했대요. 성폭행을 하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얘가 본격적으로 연쇄에 들어가는데 그 가지고 있던 칼 있잖아요. 이걸로 목을 그어갖고 거의 여기가 절개가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이를 죽이고 이제 나가는데 이 엄마하고 아빠가 이제 일 끝나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올라왔는데 아이쿠야 애가 목이 갈라져갖고 죽어 있는 거라. 그래갖고 이제 경찰 신고해서 했는데 뭐 피바다가 된 건 당연하겠죠. 근데 당시에요 경찰이 손수건을 하나 피 왕창 묻은 손수건 하나 찾아냈는데 이거는 아마 범인이 목을 베는 과정에서 경동맥 같은 게 이게 베어지니까 피가 막 뿜어져 나왔을 거고요. 이걸 닦느라고 쓴 수건으로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수건에 이게 범인의 수건이란 얘기죠. PK라고 써 있었다는 얘기예요. 약자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페테 예. 그죠? 예, 귀리튼. 이게 자기 약자로 이름이 써 있었는데 이걸 이제 모티브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니셜만 보고 찾는 게 이게 예, 쉽지 않아. 예. 근데 이제 PK를 보니까 이 여자 있잖아요. 아까 이 크리스틴 클라인 있잖아요. 얘 주변에 PK인 거는 아빠밖에 없는 거라. 그러네. 아버지가 피터 클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PK 맞잖아요. 그러네. 근데 아버지를 써있는데 아버지는 그때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거든.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아버지 친척 중에 남자 누구야 그랬더니 삼촌이 있는 거예요. 작은 삼촌이. 그게 오토 클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오토 클라인한테 너 저기 형이 쓰던 수건 받은 적 있냐 그랬더니 그런 적 없는데 그랬더니 아이 지랄 네가 범인 아니야 이래가지고 기소까지 해요. 마구잡이 기소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배심원에 의해서 무죄지 뭐. 무죄 나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913년 초여름 새벽이 됐는데 크라펜베르크 숲 근처에서요 야간에 그 무슨 약간 축제 비슷한 게 열렸대요. 근데 거기에 가정부 직업을 가지고 있던 한 여성을 만나가지고 이 여성하고 이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를 해요. 특히 숲에서 성폭행하려고 그랬는데 이때 이제 갑자기 동이 트는 거라 여자를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했더니 해가 뜬겨.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하고 했는데 이때 이 여성이 그 아침까지 같이 먹자고 이제 끌고 왔대요. 거기 그 행사장에서. 그래서 그 아침 먹다가 이제 탈출해갖고 이제 살아납니다. 근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신고를 했어야 이때 신고했으면 뭔가 이 해결이 됐는데 안 됐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그 게리 사이머 공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도끼로 한 남성을 공격해갖고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끼를 이용해갖고 한 소녀를 성폭행했는데 그러니까 아예 성폭행을 했어요. 도끼 대갖고 이렇게 겁을 줬는데 이때 아버지가 이제 딸 비명을 듣고 총을 들고 온 거라 쏴 죽인다고. 이때 총 맞아 죽었어야 됐는데 이때 총을 피해가고 현장을 도주합니다. 1913년 7월 14일이 되는데요. 절도 혐의가 다수가 발견돼 갖고 경찰이 지목을 했고요. 이걸로 이제 6년을 선고받고 부제크라는 지역의 교도소에서 복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교수님 큰 그 교도소 내 반란 사건이 벌어졌대요. 교도소 난동사건. 네, 난동에 벌어져가지고 이때 여기에 주범으로 이제 확정이 돼갖고 2년 연장이 돼서요 총 8년을 삽니다. 휴가밥 먹었구만. 그러니까 얘가 지금 계속 산 걸 계산 때리면 20년이 넘어가요. 그러네.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결혼을 하는데 교도소에서 이제 8년 살고 나왔잖아요, 교수님. 나온 다음에 이제 1921년이 됐는데 그 튀링겐의 알텐부르크시라고 있어요. 여기에 가갖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기계 다루는 거하고 셋 다루는 거 일을 하면서 여성을 하나 만나요. 아우구스트 샤프예요. 아우구스트 샤프라는 여성을 만나는데 이 여성을 만나갖고 1923년도에 만나서 이제 사귀다가 1925년에 결혼하고서는 뒤셀도프로 와서 정착을 합니다. 한 이제 2년 뒤에. 네, 이때까지는 조용했어요. 돌아왔는데 이때 이제 건설회사하고 기계 공장을 전전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부인인 이 샤프 있잖아요. 되게 고상했대요, 여성이. 그래갖고 되게 말도 조곤조곤하고요. 배운 건 많이 없는데 왜 교양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그래갖고 이 샤프라는 부인을 만나면서 퀴르튼이 많이 변해요. 옷도 꾀죄죄하는 거 안 하고요. 정장 차림으로 다니기 시작하고요. 사람이 지금 뭐 이렇게 말쑥하게 변화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5년, 1928년에 문서위조, 미성년자 성폭행 시도, 협박, 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두 차례 이제 교도소를 들락날락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쇄살인 들어가요.
1929년부터요. 29년 2월입니다. 2월부터 1929년 11월까지요. 총 8건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중에 사진 나와 있는 케이스가 이게 힘들게 나와 있는데 이 두 분 있고요. 그다음에 1929년 2월부터요. 1930년 5월에 체포될 때까지 20건 이상의 강도를 저질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강도도 사실은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했다가 강도로만 끝나고 사람을 죽인 건 실패한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죠. 1929년 2월 9일 날 9살짜리 소녀를 성추행하고 죽이는 것으로 연쇄살인이 시작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앞에 있는 그 여학생은 따르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여기 보시면 그 오후 6시경에 베렌 슈트라세 이 슈트라세가 거리예요. 베렌 슈트라세에서 길을 잃은 9살 로사 올링거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을 한 다음에요. 그 근처 공사장 있잖아요. 거기서 강간을 하고 가위로 목을 수십 차례 찔른 다음에 애를 죽입니다. 그리고 불을까지 질러요. 이후에 중년의 기계공, 어린 소녀, 여러 성인 여성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끔찍한 범위를 계속 저질렀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게 교수님 저기 압축적이잖아요. 29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한 8개월, 9개월쯤 되네요. 8, 9개월 사이에 매달 한 명씩 죽인 데다가 교수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20건 이상의 강도하고 강간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때리면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한 달에 3, 4건씩 발생한 거거든요. 강간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디셀도르프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게 뭔 일이냐 이게 갑자기 사람이 죽고 막 가위에 잘려 죽고 막 이렇게 하냐 이런 거죠. 거기다 또 혼란을 야기한 게 교수님 여기 보인 이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시신 있잖아요. 묻은 데를 약도를 그려서 얘가요. 퀴르텐이 그 디셀도르프의 일간지들 있잖아요. 여기다 편지로 보내요 이거를. 약도를 직접 손으로 그려서. 왜? 여기에 시신이 묻혀 있으니까 빨리 찾아갖고 시신 수습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언론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셀도르프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또라이가 있냐 이렇게 한 거죠. 거기다 또 하나 문제는 이 생존자들 있죠. 20건 이상의 강도나 살인미수 있잖아요. 이 피해자들이 이게 가해자 즉 이 범인에 대해서 인상착의를 얘기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다 틀려. 어떤 사람은 대머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대인 것 같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60대 같다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경찰이 잘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느꼈냐. 야 이거 범인이 한 7, 8명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갖고요. 복수로 본 거네. 예, 복수로 본 거죠. 오판하니까 이것도 또 헷갈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특히 뉴스 신문을 맨날 보면서요. 퀴르텐이 그랬대요. 야 얘는 영원히 날 못 잡겠구나. 이런 헛발질하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걸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수님 여기 보이는 이 지도 같은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시신 수습하라고 약도까지 그래갖고 보여주는 이 개또라이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요. 1930년도로 넘어옵니다. 1월 달에 디셀도르프 경찰청하고요. 라인란트 주정부가요. 야 이거 아니다. 라인란트 주정부에서 이거 잡아야 된다 그래갖고 교수님 여기 나와 있는 이 전단 수배지는요. 원래 독일어로 돼 있던 거를 이제 미국의 한 언론사가요. 똑같이 예, 영어로 해서 바꾼 거예요. 원서식은 이제 독일어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이게 붙여 있었대요. 전단지가요. 얼마를 걸었냐면요. 15,000만 마르크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빌딩 살 돈이래요. 거우예요, 거우. 예, 이걸 걸어놓고 흡혈귀를 잡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범인을 잡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흡혈귀를 잡게 해달라 이렇게 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그때 글이 써 있었냐면 디셀도르프의 흡혈귀를 잡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애절한 문구를 넣었답니다. 오직하면.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계속 말해서 연쇄 살인 시도, 방화, 연쇄 살인 뭐 이러니까 야간 상권은 전멸당했고요. 그렇지. 등하굣길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학교 앞에서요 몇백 명씩 줄 서 있는 상황 난리 났었고요. 마비지 거의 마비. 네. 그다음에 경찰하고 시당구에 대한 불신이 너무 팽배해갖고 도대체 1년 동안 뭐 하냐 이거예요. 행정의 마비 상태까지 벌어진 게 이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얘가 이제 검거되는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교수님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연쇄살인 내내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동정심이나 연민으로 한 건 실수하면 그게 잡히는 놔주는 거. 교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거가 나와요 여기도. 어떤 일이 있었냐? 1930년 5월에요. 마리아 부틀리스, 예, 독일어로 마리아 부틀리스인데 마리아 사진에 나온 이 여성이에요. 마리아 부틀리스를 만났는데 그 디셀도르프에 만났는데 얘가 그 만난 날
고향에서 올라온 날이에요. 원래 쾰른 출신인데 일자리 구하려고 디셀도르프로 그냥 무작정 상경을 한 거라 집도 안 구하고 그때 해필이면 얘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당시에 이제 퀴르텐이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아저씨 저 쾰른에서 오늘 올라왔어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너 잘 때 있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 집에 가 잘래? 왜 아저씨가 말쑥하니까. 그럼 아저씨 감사합니다 따라간 거예요. 20살짜리가. 간데 가자마자 이제 옷 뜯고 막 성폭행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거기서 안 된다고 반항을 하다가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이게 낮 시간이라서 비명 지르면 막 밖에 다 들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퀴르텐이 잠깐 멈칫한 거라. 그랬더니 아저씨 나 있잖아요 주변에 호스텔 있잖아요 유스 호스텔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나 좀 데려다 줘요 차라리. 아저씨 내가 나중에 또 볼 테니까 오늘 이런 나쁜 짓 하지 말고 나 좀 데려다 줘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호스텔 데려다 줄게 하고 데리고 나와요. 나오다가 인근 숲으로 걔를 갈고 끌고 가갖고요 끝내 성폭행을 합니다. 목졸 나갔고요. 근데 목졸 나갖고 이제 성폭행을 기절한 상태에서 성폭행하고 또 죽이려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이제 살려달라고 막 빌었나 봐. 빌으니까 퀴르텐이 뭐라냐 야 그러면 너를 살려줘야 되면 하나만 물어보자. 너 내 집 위치하고 너 이런 거 알아 그랬더니 마리아가 계속 몰라요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한 거라. 그거 안다 그러면 바로 죽이지. 예.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너는 그냥 살려줄게 풀어줘요. 이게 얘 최초 실수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퀴르텐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벗어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 얼마나 겁났겠어.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얘가 지금 현재 디셀도르프로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 사람도 내 얼굴 아니까 나 보복할 수 있어 겁이 나는 거라. 그래서 이걸 도저히 상담을 해야 자기가 혼자 해결이 안 돼서 쾰른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쾰른에 사는 친구 있잖아요. 절친한테 편지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 내가 지금 그 유명한 디셀도르프의 흡혈귀라는 아저씨를 만난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답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쾰른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교수님 골 때린 게 뭐냐면 친구가요 이사를 가서 수친 불명으로 나온 거라. 그럼 편지 도달이 안 됐네. 네, 반송이 된 거예요. 반송이 됐는데 반송한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편지가 돌아갈 데가 없는 거야. 우체국으로 가는 거지 뭐 다시.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반송하려면 누가 썼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뜯어봤는데 뜯어보다가 이 우체국 직원이 깜짝 놀란 거라. 왜? 내용 보고. 내가 디셀도르프의 흡혈귀를 만났는데 어쩌고저쩌고 써 있으니까 야 큰일 났다고 해서 1930년 5월 23일 날 경찰로 이 편지가 인계가 됩니다. 이걸 보자마자 이제 수사본부에서 난리 났죠. 야 이거 뭔 일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마리아를 대대적으로 찾아요. 경찰이 수백 명이 동안 찾았고 그날 바로 찾아냅니다. 찾아내가지고 야 마리아야 우리 도와주라. 너 도와주면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이 아저씨 어디서 만났는지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마리아가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거절하다가 이거 해야지 잡지 않냐고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직접요 이게 기록에 보니까 경찰들을 끌고요 직접 다녔대요. 동네 왜 그러면 얘가 주소까지 암기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이 아파트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들하고 걸어 다니면서 그 아파트를 지목을 해버립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 매트 매너 스트라스의 71번지에 거주하는 이 퀴르텐의 집을 찾았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확인이 됐는데 이때 이제 퀴르텐이 집을 가다가 갑자기 자기 아파트 근처에 경찰이 수십 명이 깔려 있는 거라. 이제 야 걸렸구나 싶었겠지. 그래가지고 야 나 큰일 났다 나 저 들어가면 잡힌다 싶어가지고요 집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집에 이제 뻗치게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잡으려고. 그러니까 안 오니까 어떻게 해? 부인을 이제 부른 거죠. 근데 부인을 불러가지고 부인을 소환 조사해요. 하면 뭐 하냐고. 부인은 모르는데 남편이 흡혈귀인 거는. 그래갖고 있다가 이제 경찰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철수를 해요. 안 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몰래 집에 들어가갖고 아내를 만납니다. 그래갖고 이 아내를 만나가지고요. 뭐라고 했냐 퀴르텐이 야 내가 사실은 그 디셀도르프의 흡혈귀가 맞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얼굴을 붙잡고 막 울었대요. 그래서 처음엔 그랬대요. 농담하지 마 무서워 자기야 이랬대요. 그랬더니 퀴르텐이 그랬대요. 네가 날 잘못하는 거야. 나 그 새끼 맞아. 근데 내가 하나만 부탁 좀 하자. 네가 나 보호한다고 모른다고 해봐야 나 그렇게 도망 다닐 수 없어. 모든 독일 경찰이 날 쫓아다녀. 그러니까 너 지금 아까 15,000마르크가 뭐로 돼 있어요? 현상금으로 돼 있잖아요. 현상금. 그러니까 너 이거 받아서 네가 써.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걸로 마지막으로 줄 돈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 신고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퀴르텐이 하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요. 부인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경찰한테 인계가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당시에 이제 퀴르텐이요 얘기했대요. 내가 잡혀가는 거에 대해서 아쉬운 거 하나도 없고 죄가 치는 거 하나도 아쉬운 거 없는데 우리 와이프를 못 챙기는 건 아쉽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에 왔잖아요. 이때부터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경찰이 특히 있잖아요. 자기가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잔혹한 장면 있죠. 목을 그었다든가 뭐 저기 피를 빨아먹었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경찰들도 놀라갖고 막 오 막 이러잖아요. 이때요. 이거를 보면서 쾌감을 느꼈대요. 희죽희죽 웃더래요. 또 지도 또 그 마지막까지 즐기는 네. 거기다가 이제 경찰이 물어봤대요. 또 교수님 아시겠지만 독일이 당시에 심리학이 유명했잖아요. 프로이트부터 말이 해갖고. 어려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대거 투입이 돼갖고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너 왜 그랬냐 이 심리학 전문가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원인이 아니다 이건 독일 사회의 혼란함이 날 이렇게 만든 거다. 그러니까 병리 사회에서 내가 자라서 이렇게 됐다. 맞아요. 병리사회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 하나 많아죠. 핑계 대는 거지. 네. 또 하나. 그럼 너가 어땠을 때 가장 기뻤니 그랬더니 죽일 때가 기쁜 게 아니고요. 자기가 죽이고 나서 내가 꽁꽁 숨겨놓은 사체를 발견한 기사가 나올 때 흥분이 됐고 그 다음에 생존자의 인터뷰 기사가 나올 때마다 흥분했다 이거예요. 지금 유대명에서 알 수 있는 게 아까 사체를 은닉한 데를 지도까지 그려갖고 맞아. 제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시체가 발견돼야 자기가 기분이 기쁘거든. 전시야 전시. 얘 입장에서 아 교수님 이게 전시형 사례로 보시나요? 전시형 아니겠어요? 전시.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참. 그럼 얘가 교수님 아 징그런 새끼. 이게 사건들이 다 은폐돼갖고 몰랐으면 그 살인 사건 내용까지도 제보했을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마 계속했겠죠. 전시 되게끔. 유명해지고 싶어서요. 아 무섭다. 잔인한 새끼 이거. 예. 아유 뒷설도 요 얘는 뭐 아주 유명하니까. 그다음 이제 재판과 형집행으로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그래서 교수님 이제 살인이 이제 압축적으로 이제 7, 8개월 사이 발생했는데 주로 다시 말씀드리면 가위를 사용해서 이게 못 긋고요. 그다음에 배를 찌르고요. 근데 이제 이전에 제가 얘기한 것 같이 뭐 내장을 꺼내갖고 뭐 요리한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건 아니겠지. 다만 이제 그 피만 빨아먹는 거에 그 쾌감을 느낀 것 같아요. 재판에 넘겨졌겠죠. 수사할 때 너무 순순히 다 응해가지고 했는데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갑자기 퀴르텐이 태도를 돌변합니다. 뭐냐? 갑자기 긍연하게 정하면서 난 정신 이상입니다. 맞아 이제 나오네 얘도. 예, 나 정신 이상인데 왜 날 처벌하려고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다른 놈이 한 거예요. 퀴르텐 2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이마르 공화국 아니에요, 또 민주적이. 그러니까 판사가 그러면 우리 독일이 정신의학하고 심리학에는 최고 선진국이니까 전문가들 다 붙여줄게. 너 8주간 법무정신병원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감정받으라고. 거기서 감정받고 나와. 네가 진짜 그 사람들이 너 8주 동안 보고 이상이라면 내가 무죄해줄게. 그래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그 정신진단과에 들어가서요. 독일의 정신과 의사하고요. 심리학자들 진짜 유명한 사람 다 갖다 붙었답니다. 그래갖고 종합적 진단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이 당시 교수님 일단 첫 번째 1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나왔대요. 이번에 두께가. 그렇지 여러 각자가 붙었으니까. 이게 교수님 나중에 미국 FBI에서요. 연쇄살인 연구할 때 기초자료로 써요. 좋지. 얘가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얘가 좋을 것 교과서예요. 예. 그래갖고 그게 나왔는데 그 내용의 결론은 뭐냐? 가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질환의 증상은 없다. 이게 결국 맨정신이라는 얘기. 예. 그 다음 얘기가 더 볼게요. 제정신이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나요. 그러니까 뭐 너는 정신 이상 헛소리 하지 말라는 아니란 거네. 얘기죠. 법원은 전문가들의 대대적인 그 진단을 통해서요. 1000페이지짜 보고서 결론이 멀쩡해 이거잖아요. 안 받아주지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정식 재판으로 가고요. 1931년 4월 22일 날 정식 재판이 열린 과정에 배심원단이 있잖아요. 그냥 그 배심원 판결을 90분 만에 끝냈대요. 만장일치로 유죄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냐? 살인 9건. 그죠? 교수님 아까 저기 8건으로 처음에 기소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쇄살인 8건이 교수님. 맞아. 앞에 저기 식당 2층 갔다가 9살짜리 여자애 죽인 거 있잖아요. 이것도 증거가 나와서 총 9건으로 살인 유죄가 되고요. 살인 미수만 32건. 그 다음에 강도 3건, 강간미수 1건, 방화 27건. 이게 전체가 다 유죄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배심원단의 결정이 90분 만에 나오니까 판사야 뭐 신났지. 오케이 사형 이렇게 된 거예요. 사형이지 뭐 이건 뭐. 네.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 선고할 당시에요. 퀴르텐의 그 모습을 묘사한 글을 보면 그 흥분하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그냥 담담하게
너 사형을 했더니 그냥 그렇게 있더래요. 각오했지 않겠어? 그 정도 되면 그러겠죠. 각오했겠지. 네. 그때는 사형 막 집행할 테니까. 그리고 더 기이한 거는 뭐냐면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일까지 수감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기 저기 방해 감독에. 근데 거기서 계속 편지를 썼대요. 그래갖고 교도관들한테 전달해줬대요. 그래서 교도관이 이거 누구한테 보내 그랬더니 첫 번째 죽인 그 아이 부모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쌍놈 새끼. 그다음에 또 편지가 왔길래 뭐 또 뭐야 그랬더니 죽인 여자의 꼬마애 또 다른 애 죽인 애 있거든요. 그런 걔 편지 엄마한테 받고 보내세요. 싶지도 않지. 이걸 하면서 계속 미안함을 표현했대요. 이게 좀 희한했대요. 사형은 확정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쭉 하고 이제 아까 4월 20일, 22일경에 재판이 확정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달하고 한 10며칠 지난 7월 2일 날이에요. 새벽에 쾰른주의 그 쾰른 켈프츠 교도소에 있었는데 이 쾰른 켈프츠 교도소가 그 단두대 사형 집행하는 데래요. 여기 이렇게 수감돼 있다가 아침에 너 나와라 그래갖고 이제 단두대에서 이제 목이 잘립니다. 기어틴으로 죽었고. 예, 형은 바로 집행됐는데요. 이때 모습을 묘사한 기사가 또 웃겨요. 뭐냐? 그 기요틴 앞에 가잖아요. 그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시잖아요. 사형수가 걷는 거 하는데 이때 이제 웃었대요. 실실 웃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교도관한테 물어봤대요. 당신 왜 지금 내일 사형인데 왜 웃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때 얘기했대요. 어차피 내가 지금 하는 거 끝나는 건데 뭐 내가 웃고 놀고 무슨 상관이냐고 내 맘이지. 이러고 해서 이제 목이 잘립니다. 목이 잘리자마자 교수님 여기 사진 하나 있죠. 이게 칼라로 찍으면 아주 엽기적인데 사람 얼굴을요 말려갖고요 반을 갈른 실제 얼굴입니다. 이 머리가 걔 거예요. 피르튼 거예요. 이 머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교수님? 반반이잖아 반반. 예, 반 머리 있잖아요. 이게 왜 잘렸냐? 첫째, 뇌용관 나온 거지. 예, 독일 법무부에서 당시에 어차피 여기 목이 잘렸으니까 머리 갈라갖고 뇌 꺼낸 다음에 도대체 뇌 이상이 있는지 맞아야 돼. 도대체 이게 어떤 뇌 구조를 가졌길래 이런 예. 짓을 하는가? 예,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요 퀴리텐 머리를 연구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려요. 총리 명의로. 그래갖고 뇌가 적출돼갖고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별의별 짓을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 뭐냐? 아무것도 안 나오더래. 예, 그래서 안 나와갖고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머리는요. 뇌가 빠진 상태에서 있잖아요. 뇌에는 적출했고요. 나머지 머리통 있죠. 이걸 방부 처리해서 보관을 했대네요. 이것도. 보관을 했는데 요걸 있잖아요. 그 갈라갖고요. 이거를 이제 보관을 해놓고 있다가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때 뭐 밀수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독일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거라. 이 퀴리틴 머리예요, 실제. 그리고 이 그러니까 미이라 상태 머리인데. 그러니까 반은 반쪽 쪼개놓은 거 중에 반이 같구나. 네. 근데 교수님 이게 뭐냐면 그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이라고 있죠. 미국이 유명하죠. 예,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위스콘신 거기에 있대요, 실제로. 이거 퀴리틴 머리래요. 저 정품이래요. 그래갖고 이렇게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교수님 이게 영화로까지 만들어져요, 이렇게. 맞네. 디셀도르 뱀파이어. 아, 이거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게 유명해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뭐 자료는 교수님 실제로 하면은 뭐 3부작에 나눠서 할 정도로 되게 많은데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짧게 잘했어요. 예. 얘가 이제 핵심이 뭐냐 그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범행을 저지르는 거에서 죄책감 못 느낀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범행을 거의 최초로 예,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최초로 자기가 어디다 범행을 저질렀고 누굴 죽였고 이런 것들을 언론사에다 언론 플레이에 의한 최초 사례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오죽 답답하면 뇌까지 꺼내갖고 연기하겠냐 싶겠지만 이 과학계에서 얘 머리를 한번 뜯어서 진짜 봐야겠다. 왜 사람들 그러잖아요. 네 머리 한번 좀 뇌 뜯어봐야겠다. 구조가 너는 이상하다고 보니까. 옛날에 저걸 네 머리 좀 뜯어봐야겠다 이런 얘기 어른들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머리를 뜯어본 최초의 연쇄살인 사례라는 얘기입니다. 에휴, 나쁜 놈이에요. 멀쩡한 놈이에요. 유명하죠 이거. 예. 뭐 디셀도르프 살인 사건. 예. 그리고 교수님 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맞아요. 터지고 나서 독일이 패망하고 미국이 밀고 들어갔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들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이 독일을 점령할 때 가장 많이 탈취하려고 했던 게 과학기술 자료나 의료 관련 자료가 의학서적.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 탈취 과정에서 이 디셀도르프의 뱀파이어 퀴르텐 관련된 자료가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서 사실은 미국에서 연쇄살인 관련된 범죄 심리학 있잖아요. 발전에 사실은 독일 심리학계하고 정신의학계가 기여한 자료가 넘어간 계기가 된 게 이 디셀도르프의 뱀파이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오히려 디셀도르프 많아요. 뱀파이어 더 많아요. 연구지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미국에. 맞아요. 그게 자료 다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또 그 미국을 통해서 이걸 많이 보잖아요. 예. 무서운 놈이에요. 예, 아유 오늘
꼼꼼하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네. 잘 들었을 거예요, 우리 네. 구독자님. 잘 들으셨겠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